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에너지전환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이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호 의원님, 그리고 신정은 의원님, 그리고 김주영 의원님, 아직 참석은 못하셨지만 조금 이따 오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송갑석 의원님하고 이용빈 의원님께도 미리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전력산업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셨고 또 직접 연구에도 참여해 주신 우리 혁신더하기 초대 이사장을 하셨지만 우리 초대 또 교육부총리를 하셨던 김상권 전 부총리님, 그리고 현재 혁신더하기 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계신 존경하는 김윤자 이사장님, 그리고 안현영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수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전력산업 현장에서 고군부터 하시는 우리 11개 그룹사 우리 노동조합 위원장님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전국에 계신 한 5만여 조합원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세계은행인 월드뱅크는 개발도상국의 전력 부분 계획에 대한 재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IMF와 함께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전력산업 개혁 모델을 주도했던 이런 월드뱅크는 보고서를 통해서 시장이 만병통치약이 아니었다, 이렇게 시인을 하였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수직통합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발전 등 일부 민간이 참여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선진국들도 우리 시장주의 교과서 모델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현행 도매시장 제도와는 모순적 관계로서 오히려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달성을 어렵게 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력산업의 현 상황을 다시 진단하고 지속 가능한 전력산업의 거버넌스와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국가들의 에너지 전환 이행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그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국에 적합한 신재생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방향과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발전 방식 변화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 위기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급격한 전환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수급 안정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의 주요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열띤 공론화가 사회적 합의 과정의 필수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국가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은 물론 전개가 가지는 공적 가치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력산업 관계자들의 책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오늘 이 시간 전문가 여러분들의 열띤 토론과 숙의는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국내 기후 환경에 적합한 가장 현실적이면서 지속 가능한 전력 산업을 위한 정책적인 방안들이 마련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 먼 길 마다 않고 지방 각지에서 오신 우리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이 토론회 소식을 듣고 멀리에서 바쁘신데도 달려주신 우리 양경숙 의원님께도 끝으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자입니다. 저희 혁신과학 연구소 연구위원들로서 이번 연구가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따 본 발표 때 소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의 주제인 이 전력 산업의 합리적인 통합 방안 관련해서 일부에서 공룡 공기업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에너지 산업의 속성상, 장치 산업의 속성상 덩치가 크게 마련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의 경우에도 다른 다국적 대기업하고 비교할 것까지는 없을 테고요. 간단하게 쉽게 내지 국외 지역 독점 체제로 되어 있는 이웃 일본 나라하고 비교를 해도 그 지역 독점 체제 중에 한 기업인 동경전력보다도 규모가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농반 진반 삼아서 굳이 공룡이라고 부르려면 아기 공룡 둘이라고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벌기업도 마찬가지고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덩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세계 대기업들이 탄탄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경영 효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산업구조, 바람직한 지배구조 이걸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따 본 발표 시간에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유익한 좀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모쪼록 기왕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기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해외에서의 네임 밸류, 브랜드 밸류가 훨씬 더 큰 캡코, 코가스 이런 우리의 에너지 공기업들을 잘못은 잘못한 것대로 바로 잡더라도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생산적인 토론이 진행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뜻깊은 토론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K-팝과 함께 K-방역이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1,000만여 명의 촛불 집회가 폭력 사태나 파괴 행위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 질서 속에 진행됨으로써 한국의 높은 시민 정신을 세계에 각인시킨 이래 K-방역은 개인의 존엄을 지키되 함께하는 공공의 의무를 존중하는 시민 문화를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준 바 있습니다. K-방역이 보여준 성숙한 민주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사회적 합의 문화를 키워가고 이를 통해 그동안 분열되어 온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을 둘러싼 논의야말로 바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 PPP 기준이긴 하지만 1인당 GDP에서 이미 일본, 영국 등을 제치고 있고 남북한 경제 교류를 상정하는 경우 인구 규모에서나 면적 단위에서나 프랑스, 영국 등과 맞먹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K-방역에 이어 우리는 에너지 전환의 성숙한 논의를 통해 또 한 번 바람직한 시민 문화를 구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6월 노사정이 함께한 노사정위원회 산하 노정공동연구단의 연구 결과를 받아들여 전력산업 구조개편 제2단계 배전 분화를 중단시키는 용단을 내리신 바 있습니다. 당시 노사정위 공동연구단은 가격 문제나 공급 안정성 등에 있어 기대 편익이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예상 위험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의한 배전 분할 중단은 우리 사회적 합의의 중요한 선례로 여전히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후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제1단계인 2001년에 발전 분할 단계에서 중단된 채 앞으로 나아가지도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20년을 보내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책임 있는 구심점이 불분명하여 향후 정책 추진의 동력과 책임 소재 역시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구조 개편의 비용과 편익을 따지고 방안을 강구할 책임이 있는 구심점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진통을 딛고 에너지 전환에 나설 수 있는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너지 전환 자체가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이를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 논의를 통해 이를 통과해 나가는 것이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지만 위기 극복에 뛰어나다는 우리의 DNA를 믿어보면 어떨까 합니다. 식민지 지배를 이겨내고 한국전쟁을 이겨내고 외환위기를 이겨내고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를 이겨낸 우리의 DNA는 결국 선조들의 피와 땀의 결실일 것입니다.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는 또 다른 도전 앞에서 우리는 서로의 의견을 놓고 맞서고 논쟁할 것이나 그러나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 세대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그 의미 있는 출발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발제와 토론 그리고 사회를 맡아주신 교수님들과 관계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주최해 주신 우리 김정호 의원님, 신정훈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양경수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 토론회가 우리나라의 전력 에너지 산업 재편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디딤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김해열 출신 김정호 국회의원입니다. 에너지 전환, 전력산업 구조 개편, 참 시적절한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존경하는 아직 오지 않는 송갑석 그 산자위 간사님, 우리 신정훈 의원님, 김주영 의원님, 양경수 의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특히 전력그룹사 12개 연대회 의장님, 최철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존경하는 우리 사회부총리를 임하신 김상곤 전 이사장님 하셨습니까? 예, 김윤자 이사장님. 함께 우리 전력산업이 처한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잡는 이런 논의에 함께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한자위에 되지 않았다면 사실 잘 모르는 분야고 그냥 그러려니 지나쳤을 법한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여기 산자위에 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우리 여러 국민들, 우리 산업 기업들, 우리 오만 전력 산업에 종사하시는 여러 노동자들과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 한전이 발전 분야를 6개 자회사로 분할하고 있지만 그 원전 화력발전 중심이고 또 여전히 중앙집중식 송전 배전망 특히 전력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조건에서 지금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차원의 온실가스 저감, 탈산소로의 정의로운 전환의 시대에 과연 우리 전력 산업이 제대로 선도적으로 앞장서 전환해 갈 수 있을지 지금 체제와 방식으로는 끌려가지 않을까. 선제적인 전환을 주도하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기관에 잘 모르긴 했습니다만 살펴본 바 전력 생산면에서 여전히 중복되고 비효율적인 발전 공기업부터 이제는 에너지 원별로 원자력 발전, 석탄 LNG 발전, 그리고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3개 분야로 통합 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발전 산업의 친환경성이 요구되고 더더욱 전문성과 효율성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위한 오늘 이 토론회가 현장의 문제의식들을 한번 짚어보고 방향을 잡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력 유통 면에서도 지금처럼 독점적인 그 중앙 집중식 유통망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지역 분산형, 분권형 유통망으로 전환도 더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자립적인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생산과 자가 소비를 인정하고 잉여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존 전력 유통, 판매 체계와 방식도 혁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농산 어촌과 에너지 아파트 단지, 산업 단지별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소형 풍력, 태양광 발전과 연계한 저장 장치도 설치를 해야 되고 쌍방향 지능형 계량기 보급과 지역별 전력 통제 장치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환과 발전 산업의 재구조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산자부 위원으로서 입법과 정책, 예산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전력이 소재하고 있는 전남 나주의 나주와 하순의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있는 신정훈입니다. 우선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해서 대단히 영광이고요. 또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정호 의원님, 그리고 김주영 의원님, 또 양경숙 의원님, 그리고 저는 잘 몰랐습니다만은 우리 또 부총리님께서 이렇게 이 전력산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우리 김상곤 전 부총리님, 그리고 김윤자 혁신대학의 연구소 오늘 처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의 전력 산업 구조는 매우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구조적 특징이 90년대, 2000년대를 휩쓴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민영화 정책의 부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맥락을 무시한 채 진행된 구조 개편은 처음부터 완성될 수 없었던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 전환의 양적인 목표에만 주목해 왔지만 저는 전력산업의 구조와 제도의 개선 없이는 에너지 전환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는 그대로 둔 채 하드웨어만을 교체하는 정책은 그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새로운 에너지 100년 대계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전력산업의 구조가 필요한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를 소비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에너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의 전력산업 구조의 합리적 개편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에서도 합리적인 전력산업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함께해 주신 토론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들정 양정숙 의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과방위입니다. 과방위에서도요, 지금 이제 디지털 뉴딜의 주무 부처인데, 디지털 뉴딜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에너지입니다.
디지털 뉴딜에서 디지털 댐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싱가포르이 가장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이 디지털 허브가 된 이유는 바로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싼 전기를 공급해주고 국민들은 가장 관심 있는 게 어떻게 하면 내가 싼 에너지를 쓸 수 있는지 또 그다음에 산업 생태계가 바뀌면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은 그 산업 전력을 싼 전력으로 이용을 해야지만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에너지 전환 정책 제안도 해주시고 또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주시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면은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 자리 공동 주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주최자로서 제가 이 자리에 선다는 자체가 오늘 가슴이 막 뛰고 에너지가 다시 샘솟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해준 분들이 크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으실 분들이 계시는데,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해주신 분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이셨습니다. 저와 후보 때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해서 재검토하겠다 약속을 하셨고, 그로 인해서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나서 공동연구단을 노사정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 저희 멘토로서 오랫동안 역할을 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김상원 부총리님, 그리고 김윤자 이제는 이사장님이 되셨네요. 교수님에서. 그리고 제 박사학위 논문의 지도교수였던 안현호 교수님, 이런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전력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국회에 입성을 한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신정훈 의원님 이제 동료 의원으로 만나게 됐습니다만은 전력산업 본사가 한전 본사가 나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이 민영화가 돼서 껍질만 가게 된다. 그래서 공동투쟁을 사실은 했었죠. 나주시장으로 계시면서 나주에서 많은 그 시민단체를 불러서 교육도 시켜주시고 또 집회도 같이 해주시고 이런 투쟁의 역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김정호 의원님은 참 저하고 지금 공항 소음 대책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정말 전력산업에 대한 애정들을 많이 갖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동명이인 기재위에 계시는 분이 양경숙 의원님이시고 오늘 오신 분은 양정숙 의원님이신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토론회를 그동안 준비하고 애써주신 우리 최철호 전력노조 위원장님, 그리고 수많은 우리 동지들 여러분들 덕분에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우선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96년도 서울대학교에서 전력산업에 대한 경영 진단을 하면서 촉발됐던 부분들이 수면하에 들어가는가 했는데 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영국의 총리로 당선되면서 84년도에 있었던 광산노조와 전력회사의 어떤 카르텔을 깨기 위한 그런 군대를 동원해서 민영화를 시켰던 그런 기억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 사회와 물결이 이어지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이어지게 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전력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청춘을 바쳤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에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공동연구단들이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때 결론문이 아까 김상원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던 배전 분할 중단의 사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기대 편익이 불확실하고 요금 폭등의 요인이 되고 공급 불안정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배전 분할을 중단해야 된다는 명확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후변화라는 큰 명제 때문에 전력산업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정말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전력산업 구조로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이제 국회 내에서도 기재부 장관한테도 질의도 했었었고, 또 우리 당 의총에서도 지금 2050년 넷제로를 가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다면은 지금 개통망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인지, 비용 문제는 누가 감당을 할 것인지,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재생 전기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서 육지에 이 발전기를 간발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추가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 소요 비용들은 누가 될 것이며,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고상하게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한다면은 과연 그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지금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이 전력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입니다. 또 오늘 토론 발제를 해주시는 우리 정세원 교수님, 안현열 교수님, 그리고 저장을 맡아주신 주영기 교수님, 그리고 여러 토론자분들, 이제 앞서서 우리 김상원 부총리와 김주하 이사장님께서 전력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셨다면은 이제 새로운 연구진들께서 그동안 연구해 오신 내용들을 갖고 앞으로 전력산업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역할들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어떤 제가 출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말로만 하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연설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정의로운 사회,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보통 사람들의 시대,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생산적 복지를 비롯한 이런 내용들, 나도 말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후보자께서. 그러나 왠지 공허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노동운동을 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문제를 구호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해법들이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법 제도로 정비돼서 더 전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호 의원님, 신정원 의원님, 앞으로 산자위에서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양정숙 의원님께서도 과방위에서 요즘 원자력 문제가 이데올로기적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이런 문제들도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역할들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만 토론회가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말 드리고, 정말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에너지 쪽에서는 정말 세계적인 그런 나라로 될 수 있도록 저도 기재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정세은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이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표문은 입구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두꺼운 저희의 연구의 결과물 10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만들어낸 그 연구의 결과물의 한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1부와 2부에 일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제 발표 이후에 우리 안현효 교수님께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제가 그 배경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 전환기에 우리 한국 전력산업이 현재 전환기에 처해 있다. 이 전환기라고 하는 것은 국내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부응해서 현 정부에서 2017년부터
3020 로드맵을 통해서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 연구자들이 생각하기에 현재 전환 과정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무엇이냐를 말씀드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이 공기업이 바로 서서 이 에너지 전환과 전력 산업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제 발표의 주된 이 논리이고 요지입니다. 자, 현재 한국에 여러분들이 자료도 가지고 있으시고 여기 양쪽에 있으시니까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뚜렷하지가 않네요. 향후 여기 좀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자, 현재 전환기 한국전력산업 두 가지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산업 개편 이후에 지금 우리 전력산업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좀 기형적인, 그래서 그 기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과제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제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중의 과제의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근본적인 전력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왜곡된 기형적인 구조라는 문제가 있고, 여기에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런 큰 과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전환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이 되고 있어요. 민자 발전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던가 바닥 경쟁, 비효율적 에너지 전환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제 생각에는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두 가지 문제가 서로 섞여서 더 심화된 그런 상태인데, 코로나 위기 이후에 우리가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처럼 전력산업도 그러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좀 말이 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 에너지 전환, 현재 우리가 당면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이지만 동시에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일자리 전환,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지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전환을 잘하면은 일자리 보고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분산형, 중앙집중형 전원을 조율해야 될 문제가 과제에 직면해 있는데, 자, 이것도 어려운 당면 과제지만 이것을 잘 하면은 향후에 더 효율적이고 더 잘 분산된 그러한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원전, 석탄 발전 감축도, 이것도 하나의 위기지만 잘 우리가 전환을 하게 되고 적응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 문제라던가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면서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 에너지 전환이 위기이자 기회이다라는 것이고요.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잘 하게 되면 향후에 펼쳐질, 동북아에서 펼쳐질 슈퍼그리드에서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아니면 우리가 주도해서 슈퍼그리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 평화 경제에 기여할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현재 그러나 이러한 전환을 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현재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여러 가지 갈등, 특히 이제 현재 그 에너지 부분에서 공기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민간 기업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잘 조화롭게 갈등 없이 갈등을 줄이는 그런 시스템으로 잘 전환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 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가? 우리가 당면한 위험 중에서 기후위기, 그리고 기후위기가 가장 심각하고, 이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에 경제에 미치는, 사람들 삶에 미치는 충격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세 가지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에너지 트릴레마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안전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그리고 평등성인데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래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를 조화롭게 동시에 달성할 그런 것을 모색하느냐,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공급, 평등한 에너지 접근권, 그 다음에 이 저탄소 사회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이러한 과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현재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에너지 평등성 차원에서는 우리가 A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값싼 전기를 전 국민이
이렇게 고루고루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안정성이라던가 특히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전환이 시작되고 우리가 특히 이제 지속 가능성 면에서 안정성 면에서 뒤처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현 정부에서 3020 에너지 전환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2017년 10월 24일에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원전수를 그림에서 보듯이 빨간색으로 보듯이 쭉 줄여가겠다라고 했고 2030년에는 이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재생에너지로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협동조합과 시민 중심의 소규모 태양광 사업을 지원 확대하겠다.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민들을 함께 참여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계획이 발표되고 여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후속 계획들이 발표가 돼서 2017년 12월에 8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여기 보시면 재밌는 것이 신재생이 이 17년에 6.2%에서 30년에 20%로 확 늘어나는데요. 확 늘어나는 동시에 뭐가 줄어드냐면은 원자력하고 석탄이 줄어들고 사실 LNG도 조금 늘어나는 이렇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에너지 전환이 혹시 비용 측면에서 전기요금 상승을 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산업 구조 자체가 전기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산업 경쟁력이 또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계획을 발표해서 저기 보시면은 급격한 전기 요금의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이제 가정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연료비하고 물가가 불변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신재생 발전 원가가 30년까지 35.5% 하락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전망을 내보면은 급격한 전기 요금의 상승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만 딱 놓고 보면은 급격한 전기요금의 상승 없는 상태에서 2030년까지 이 발전량의 20%를 깨끗한 재생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원전 발전과 석탄 발전을 그만큼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계획인데요. 이런 계획에 대해서 논란도 있고 하겠지만 전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이기 때문에 방향은 좀 그런 추세지 않나 그렇습니다만 이건 이제 계획인 거죠. 2030년까지 20% 늘리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중요하게 늘릴 때 이렇게 다양하게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그다음에 농가 태양광.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이게 단순히 재생에너지 그러면 항상 이렇게 소규모 농가 뭐 이런 생각만 하는데요. 이 대규모 프로젝트도 있거든요. 이게 소규모로만 할 수는 없고 이 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장점이 도시에서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만 가지고서 산업단지를 돌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소규모와 대규모, 협동조합, 시민, 그리고 기업 다 같이 한꺼번에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이 계획 안에 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다시 돌아가면 이러한 전환 계획을 냈고 하는데 당면한 문제는 이러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 정도의 이제 문제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다. 하나는 일자리의 문제.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지만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없다. 일자리의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로 전환 과정에서 이 과열 경쟁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투자 이런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형적 기후적인 그런 요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그 고비용 전환 과정에서 고비용 문제 이 3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돼서 보시면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 그리고
많이 하는 얘기가 건물을 에너지 효율적으로 짓는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된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이 유니도와 GGI에서 2015년에 추정한 바에 따르면은 그 10억 원을 투자하면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16.2개 고용이 증가한다. 반면 화석연료 부분에서 13.6개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사실 몇 개가 순중하는 거죠. 한 3개 정도 순중의 효과는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 이게 여기서 딱 보시면 순중의 효과는 있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화석연료 부분에서 13.6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거죠. 단순히 순증한다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여기도 있군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8년에 캐나다 노동조합 운동가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요.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 일자리를 위한 노조운동과 환경운동은 동시에 일자리를 위한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현재 다 아시다시피 탈석탄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석탄 부분에서 일하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문제에 대한 그 사라지는 일자리에 일하던 사람들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도 보면은 이 일자리 전망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가 노동의 문제를 자꾸 제외시켜 놓고 그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 혜택을 얻는 부분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과정에서 희생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그 재생에너지 3020 계획도 마찬가지로 이 사라지는 일자리 부분의 고용에 대한 이 적극적인 사실은 전망도조차도 잘 안 돼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이 캐나다 노동조합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를 노동자를 위한 대안적인 고용을 제공해라. 그리고 우선적으로 고용해라. 재훈련의 기회를 제공해라. 보험을 제공해라. 이렇게 캐나다 같은 경우에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에너지 그 전환 로드맵에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잘 담겨져 있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제가 생각하기에 더 이 문제가 심각한 거는 석탄 발전소들이 문을 닫는데 민간 발전소들은 문을 안 닫는 거예요. 공기업 발전소들은 문을 닫는데 근데 이러면 이제 어떤 문제로 연결되냐면은 공기업은 사라지고 이 어떤 민영화된 것은 살아남고 이런 또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하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일자리의 문제이다. 단순히 순증한다라는 것으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사라지는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보장을 해줄 것이냐 이게 이제 적극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면서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그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보면은 지역에서 특정 지역, 전북, 전남, 경북, 충남 이런 지역에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그 지역에 갈등들이 좀 유발이 됩니다. 그 수용 많이 하는 그 송전탑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유발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통 연계 그렇게 해서 발전된 것들이 전체 전력망에 연결되는 데 있어서 현재 장애가 있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발전 공기업들이 서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과당 경쟁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큰 규모로 사람들이 흔히 하는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는 그 대규모 혹은 규모의 경제가 필요 없다. 다들 태양광 소규모로 자기 집 위에 이렇게 태양광 다는 것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재생에너지 분야도 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대단지로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공기업 발전 자회사들이 다 쪼개져 있는 상태에서 각자 이렇게 경쟁하는 바람에
소규모로 비효율적으로 과당 경쟁하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서 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도 사실은 그렇게 스무스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제가 방금 이제 일자리의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이 두 번째가 재생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그 비효율성의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다른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한국적인 지형, 기후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전환 과정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추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되고, 그리고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원가가 쭉 하락하기 때문에 조만간 그리드 페리티 상태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실제로는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진짜 우리의 기후나 공간의 협소함, 그다음에 그 토지 가격의 높은 뭐 이런 것들을 유럽하고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어느 곳에선가 다 바람은 불고 이쪽에선 바람이 안 불어도 어느 쪽에선가 바람이 불고 어디에선가 해가 비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매치하는 게 전 유럽적으로 어렵지는 않은데요. 우리는 그 다음에 문제가 바로 이 간헐성이라는 문제. 우리가 그 피크,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하고 그 바람이 불고 뭐 이런 시간하고 이게 잘 맞지가 않아서 나오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유럽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이 우리나라 상당히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전기요금 상승 가능성이 정부는 없다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의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는데요.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에너지 전환을 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가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잘 처리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사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한국 경제가 산업화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기업에서 그렇죠, 단기간에 이 막대한 에너지를 싸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던 것처럼, 사실 지금 두 번째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에너지 부분에서 큰 도전 과제에 직면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버벅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효율적인 전환을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중앙조정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누군가 이것을 틀어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주체가 필요하다. 대형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해 당사자 간 갈등 조정도 필요하고, 발전 공기업과 과당 경쟁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의 이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신속 효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위한, 그래서 빠르고 그 다음에 효율적이라는 말은 갈등도 줄이고 비용도 줄이고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죠. 그런 방식으로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누군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그 주체가 공기업이 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에게 적합한 수단이란 여기 이제 두 번째 문단에요. 과거의 성과로 이미 검증된 통합된 공기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이다. 이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비판 자체가 그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신자유주의자들의 하나의 비판이고, 공기업이 비효율적이다 뭐라고 하는 것은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경제 성장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공기업이 일을 해서 오히려 잘했던, 성과가 났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과제에 있어서도 검증된 공기업이 주도하는 그런 전환 방식이 부작용을 줄이고 빠른 속도로 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인영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앞에 정세현 교수님이 전체적인 그런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좀 더 주제를 좁혀서 그 통합적 전력 산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업 구조 차원에서 가져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이 공동연구, 저희 공동연구 연구 보고서에서 해당 부분을 저 연구만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분을 같이 여기서 통합적으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미리 드리겠고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과거에 전력산 구조 개편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는 시간도 많이 그동안 경과되었고요. 한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에서 간략한 빅픽처를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통합적 전력 공급 구조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장기적인 전망과 그리고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야 되는가, 어떤 방식을 제안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은 아주 잘 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전력산 구조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20년이나 지났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됩니다. 저도 뭐 이 와중에 참여를 해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해당 논점들을 따라가고 배워가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긴 기간의 역사를 다시 회고적으로 평가해 볼 때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 속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파묻혀가지고 잘 보지 못했던 것을 큰 그림 속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그 역사에 있어서 큰 분기점은 2001년에 일어났던 수직 분리, 수평 분할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2004년도에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말하자면 이제 송전, 배전, 판매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이제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와 있는 것이 이제 한 16년, 그 이후로는 16년이 이제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는 한전이라는 그 회사만 이렇게 보면 분리된 상태에서 상법상의 구조가 아닌 그 독특한 우리나라의 공급 관리 방식의 틀 안에 들어오게 되고요. 2010년에. 그리고 그것이 이제 16년이 결정적인 그 이벤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2004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의 와중 속에서 예를 들면 발전 전기 산업 같은 어떻게 보면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서는 굉장히 가시사슬의 맨 끝에 있는 영역에서 민간 개방이 계속 확대되는 방식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이제 작년에 이 안전상의 사고들 등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사건이 결국은 긴 관점에서 보면 이 큰 구조적인 문제가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이러면서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제 급격한 구조 개편 정책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중단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방향성은 유지되는 채로 개방 중심의 저강도 민영화 정책으로 계속 이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현재 체제를 평가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수평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6개의 발전사, 5개의 석탄 화력, 1개의 원자력 이렇게 수평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분할된 회사들이 얼마나 효율적이었나 이런 질문들이 처음부터 제기되었고 특히 2000년대 상반기에는 이 문제가 계속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별로 연구가 되지 않았었는데 최근의 시점에서 볼 때 그 당시의 논점들 몇 가지를 잡아서 이렇게 보면 석탄도 5개의 발전사와 비슷하게 그 발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교의 수준으로서 상대적으로 경쟁을 시켰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그 재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중 하나인데 석탄 도입에 있어서 효율성이 까만 선이 실제로 5개 발전사의 도입 가격 평균 이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이제 그 벤치마크로서 글로벌 그 석탄 가격인데요. 그래서 2008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상승된 그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발전사 관리 인력도 이것도 하나의 그 스냅샷이지만은 실제 이 데이터는 전체 각 발전사의 전체 인력 중에서 본사 인력 비중을 계산한 것입니다. 쉽게 알 수 있지만 본사 인력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장 중심 경영에서 관리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즉 말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 분할된 발전사들의 경쟁이 효율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반증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수직 분할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전 부문과 송 배전 부문이 분할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가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이제 그 파란 점선은 그 S&P 가격입니다. S&P 가격이 사실은 도매 가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참조 가격인데, 이 참조 가격이긴 해도 S&P 가격이 굉장히 변동성이 높다는 것이 결국은 그런 도매 가격에 있어서의 변동성과 그 다음에 소매 가격에 있어서의 경직성, 소매 가격이 규제되고 있으니까 이런 경직성의 차이가 계속된 장기 20년의 과거를 볼 때에는 계속된 그 전력 산업 구조에 큰 충격을 계속 주고 있었다. 구조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오른쪽 슬라이드에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공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경영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뭐 예를 들어 연료 가격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도매 전력 시장의 역할도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실제로는 정전 그 기간 동안에 두 번의 큰 정전이 있었는데, 그 정전이 발생하면서 망과 그 개통 운영이라는 것을 통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실질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상당히 진전된 그 조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통합되지는 않았던 경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역사적인 과정이 그러면 이론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느냐는 것인데, 그 시점에, 2000년부터의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는 물론 그보다 한 20년 앞서긴 하지만은 유틸리티 부분에 있어서 자유가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공급의 안정성, 설비 투자의 문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시장 경쟁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도가 상승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수직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수직 통합의 경제학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제 실증적인 이론적인 주장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조건 하에서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전력 산업 구조가 구성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거죠. 종합적으로 이제 이 현재 20년 역사를 평가를 해보자면, 공기업이 당연히 추구해야 될 그 공공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훼손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에 있어서는 어떤 우리나라와 다른 특수한 어떤 조건 하에 있었는데도 그 특수한 조건과 우리나라의 조건의 차이를 이 성찰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전력 산업의 구조 개편을 시도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 통합적인 전력 산업이라고 할 때는 그 통합성의 어떤 지향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 지향이 과거에는 효율이냐 안정이냐 하는 논쟁으로 많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경과 그리고 사회적 가치까지 포함하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재규정되는 공공성의 문제까지 고려하는 상당히 복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또 주변 환경에, 에너지 시장의 주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이런 과제를 생각해 볼 때 전략적, 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이런 관점에서 과거에 이제 전력산업 구조에 대한 여러 논점들, 대안들을 한번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이 제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전과 그 자회사의 운영이라는 것이 지금과 같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정 기능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제시된 연구, 또 오히려 현재의 문제를 인정을 하지만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004년에 중단된 구조 개편이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의 연구,
또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전력 그룹화라고 하는 형식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들, 이런 방식으로 여러 이 전력 산업 구조, 특히 공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전력 산업에 있어서의 그 구조에 대한 대안이 논의가 그동안에 되어왔습니다. 최근 논의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재통합에 대한 문제의식인데, 여기에도 부분 통합에 관한 상당히 많은 연구들이 여러 형태의 통합 형태, 그러니까 발전사 일부를 통합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전력 개통과 그리고 개통 운영과 시장 운영, 그리고 송배전 운영이라는 것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통합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의 여러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현실적인 전력 공기업 재통합 방안은 발전 자회사들을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앞에 발제에서도 부분적으로 이 문제의식을 이야기를 하였지만, 이런 수직 재통합은 결코 비효율적인 구조가 아니고 효율적인 구조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한전의 적자에서 한전의 경영 개선에도 기여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공기업이 목표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가장 좋은 수단과 형태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재통합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이런 재통합이 그러면은 2000년 이전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냐라는 이제 문제제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통합은 통합의 시너지, 통합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선과 개혁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로드맵을 짜는 데 있어서는 어떤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될 텐데, 그러한 지향에 있어서는 이 전력산업의 구조 개편이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돼야 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복합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공기업으로서, 통합된 공기업으로서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형식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 그러한 과정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로드맵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진행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지막으로는 장기적인 어떤 전망, 구조적 전망과 그리고 정세적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점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 전망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2000년 이전과 지금의 시점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의 전망, 그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하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매우 새롭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축사에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한국 경제가 상당히 그 2000년 이전과 비교해서 오늘날의 한국 경제가 상당히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양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거와 같은 성장 패러다임이 아닌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고용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정착되고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도 에너지 다소비하는 상황을 당연시하는 것에서 에너지 효율을 더 강조하는 쪽으로 다른 모든 선진국과 함께 발맞출 수 있는 방식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조적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력망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안보상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정치 지리학적인 요소들이 에너지 정책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 에너지 산업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책이 도입됨으로써 위기도 이 도전과 위기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 그 에너지 산업과 관련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함으로써 성공적인 융합 모델로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전망으로서 제시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 가지 전망 속에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볼 때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종종 그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여러 논의에서 간과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요번 연구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그 전망 속에서 한국의 전력산업 구조의 체계를 구축하는 데, 통합적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우리는 그동안에 낮았었는데, 그러나 그 2004년에 배정분할 진단이라고 하는 역사적 경험, 정책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수준에서 사회적 합의의 모범으로서 볼 수 있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전력산 구조 개편에 대한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이 성취라고 하는 방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그 다양한 우리 이 주제에 둘러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큰 전제로는 이 공공부문과 시장이 어떻게 조화롭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큰 전제 속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그리고 노동자, 환경단체, 지역주민 이와 같이 상당히 많은 그 이해 당사자들이 걸려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설득하면서 나아갈 것이냐는 과제가 있고요. 정체적으로 볼 때는 이 정치제로서의 에너지라고 하는 요소를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에너지 산업이 통합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서 전력 산업 구조 개편을, 에너지 유틸리티 구조 개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영화된 상태로 재통합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하나의 정세적인 조건으로서 볼 때 결국 현재 한전과 발전 자회사는 현재의 상태로서는 큰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많은 도전들,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들, 그리고 주변의 환경의 변화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요구받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수직 재통합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수직 재통합된 이런 모델을 우리는 이제 뉴원 캐포라고 불러봤는데, 이 뉴원 캐포에 여러 재통합이 이루어지고 경영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서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공공참여적 협체의 거버넌스가 구현된다는 전제 하에서, 예를 들면 통합된 캐포가 수직적, 기능적 사업부제 같은 것도 도입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저희들은 해봤습니다. 그 뉴원 캐포의 공공참여적 전문 책임 경영이라고 하는 그런 안을 우리가 제시를 하면서, 여기에서는 지배구조에 있어서 이 사회 역할이 강화되고 이 사회가 개방되고 또 민주적으로 참여적으로 변화하는 부분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 산업구조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발송 배전의 수직통합적 일반 체제 내에서 내부적 효율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업부제 같은 부분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뉴원 캐포를 공론화하기 위해서 국민적 동의를 위한 국회, 오늘 이런 모임도 그 중에 일환이 되겠습니다. 언론, 학계 등의 여론이 동기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전력산업의 당사자들의 내부 동의와 연대 활동이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또 그 기업 내부, 공기업 내부에 있어서는 에너지 전환과 전력 재통합을 위한 전사적인 노사 연습 대회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또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소통과 연대를 확대해야 될 것이며, 지역과의 협력 관계도 한전이 맏형으로서 지역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찾아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견해서를 필요 않고 우리가 근본적인 논의를 발상의 전환을 해가면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솔직하게 그리고 합리적인 논의 절차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솔직한 의견 그리고 코멘트를 그리고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도 제시해 주시면 마지막에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릴 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처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 앞서도 발표에서 나왔지만 이게 99년도 이후니까 20년이 넘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장을 만든 지 아주 과도기적인 체제긴 하지만 발전 시장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이제 성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주 초창기 때부터 20년을 이러한 체제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성년기에 돌아온 시점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예전에 20년 전에는 발송 배판 이 전력산업 구조에 따라서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쭉 진행을 해오다가 중간에 그 발전 분할은 하지 않기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완성된 형태가 아니라 과도긴 체제, 아까 정세윤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기형적인 구조로 오랫동안 운영을 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에너지 믹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아주 큰 메가 트렌드에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내부적인 어떤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외부에서의 어떤 환경적 변화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어디로 가야 할 거냐, 아까 안현효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까지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수도 있는 거다. 장기적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 이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앞서도 교수님들께서 많이 발표를 하셨지만 이게 합치자는 의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경쟁을 완벽하게 도입을 해서 판매 쪽의 경쟁도 필요하다. 이걸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걸 한번 해보자라는 의견도 사실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다른 쪽 의견들도 있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 제도를 개선을 또 해나가자는 또 의견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이거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가는 아까 심도 깊은 토론의 논의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들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계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장 이상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늘 에너지 전환 정책하고 또 이에 따라서 이제 전력 산업 또 시장 개편 관련된 논의를 이렇게 국회에서 또 여러 전문가 여러분들 논의를 이제 잘 들을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전력 산업 구조 개편 관련해서는 지금 산업부에서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중한 그런 논의와 검토 또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오늘 논의 주제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큰 틀, 아까도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방향에서 조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향들에서 짚어봐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이제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이나 석유 같은 그런 탄소 연료들의 사용을 저감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탈탄소 사회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연결이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지금 이제 전력 개통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겠지만은 이제 에너지 분권화 이슈들도 같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께서 그 시정연설에서 또 그 넷제로 2050년에 이제 그 탄소 배출권을 그 넷제로로 가져가는 거를 또 천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우리 그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그 방향들을 크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그 큰 방향에서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그 정책이 실제로 그 집행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조화나 이런 그 조율이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그 에너지 분권화 이슈하고 또 이게 전력계통 문제가 지금 이 전력산업 개편 문제하고도 다 이제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지금 큰 방향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좀 그 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현재 그 신재생 에너지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에너지 가격, 결국 이제 코스트 패러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정세훈 교수님 말씀하실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이게 그 현재 그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에서 또 그 소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으로 모였다가 또 다시 그 보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비용의 문제들, 그래서 또 그 전력 또 그 개통 안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 발전 사업자들한테 이제 또 이게 사주는 구조, 지금 이제 뭐 제3자 PPA나 또 직접 PPA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령 개정이나 지금 법 개정을 통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다 그 발전자회사나 이제 한전의 이제 경영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을 다 고려를 해서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에너지 전환 정책들을 볼 때 여러 이제 이해 당사자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그 기업이나 이제 소비자의 부담, 이제 또 그 전력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 어떤 그 사회적 합의나 그다음에 이제 그 뭐 기술 발전이나 아니면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방향, 뭐 강도, 속도, 그리고 이제 결과까지 우리가 고려하면서 할 수 있는지, 그런 점들은 굉장히 그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방향에서 이제 지금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이런 그 공론의 장이 열려서 이게 그 다양한 그런 논의들과 다양한 그 방향에서의 논의들이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그 조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의 송재두입니다. 앞에서 구체적인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됐던 이 구조 개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민영화와 시장 기능의 도입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돼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추상적일 수 있지만 원론적인 부분들을 다시 짚어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전력산업의 특성이라는 것이 충분히 고려된 방향이었던 것인가, 민영화와 경쟁 도입이라는 것이. 관련해서 좀 이슈가 되는 점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송배전 영역이 자연 독점성이 크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먼저 그 경쟁이 도입된 발전 부문을 볼 때도 그 원가 구조가 상이한 발전원들이 같이 공존하는 상태이고, 각자가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공존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원가 가격이 누가 더 싼가를 놓고 경쟁하는 시장 기능이 도입됐을 때 이 상이한 원가 구조의 발전사들이 경쟁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의문점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도 도매 시장이 기저 발전 부분하고 한계 발전 부분이 별도 정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발전 부분에 상이한 원가의 기업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반영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우에 뭐 단순하게 시장을 민영화시키고 경쟁을 시킨다라고 하면 기저 발전의 경우에 상당한 초과 이윤이 발생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 때문에 별도의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만약에 자유로운 진입 퇴출이 가능하다라면 이 문제가 이론적으로는 완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진입 퇴출 장벽이 발전소 하나 짓는데 상당한 기간이 드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바이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전에 초과 이윤이라든가 일정 부분 만약에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을 때는 발전 사업자들이 또 자초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기존에 투자된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전력 수요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초과이윤이 발생할 때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문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력산업 같은 경우에는 외부성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온실가스 문제, 미세먼지 문제와 같은 외부성 문제를 어떻게 내재화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처럼 배출권의 90% 이상이 무상으로 지금 지급되는 상황에서는 배출권 가격을 전력 가격에 반영시켜서 외부성을 반영하게 되면은 발전 사업자들이 윈드풀 프로핏이 너무 커진다는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좀 나열식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전력 산업은 일반적으로 경쟁을 도입하기에 쉽지 않은 장애 요인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이제 유럽, 미국 등에서도 저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에서 신자유주의 추세 하에서 이제 이 민영화 시장 개방을 진행을 해왔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좀 전형적인 형태의 경쟁 시장, 단일 에너지 시장을 추구하고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서 보면은 단일 에너지 시장의 단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규제가 재도입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에너지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은 미국 내에서는 많은 시스템 중에 에코트 시스템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시스템들은 에너지 시장의 가격 상한을 도입하고 용량 확보 의무를 개별 발전사들에게 부과하고 또 별도의 용량 보상 시스템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또 유럽,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가격 기능을 중시하는 시장 기능이라기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장기 계약의 도입이 많은 추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민영화, 자유화를 방향으로 추진했던 많은 국가들이 도리어 지금은 자유시장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제들을 차례로 도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한번 2000년대 초반에 진행됐던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번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추가로 지금 저희가 이제 정세훈 교수님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해주신 에너지 전환의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상황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보통 전력 산업의 목적을 에너지 안보, 형평성, 환경 지속 가능성, 효율성 네 가지로 봤을 때 가중시가 상당히 더 나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시장 기능의 강화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환경 지속 가능성이 지금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고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정책 방향성이 이미 되었고 빠르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전원가의 상승 문제도 거론되고 그에 따라 형평성 이슈, 간단히 얘기하면 소매 가격을 어떻게 하면은 가능한 억제할 것인가가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가 가지는 간헐성의 문제 또 기술적인 불확실성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정성이라는 부분도 더
많은 중요성을 가지고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원론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도 경쟁 도입이 과연 타당한 방식인가라는 것을 저는 좀 의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들을 강조해서 다시 봤을 때 특히도 정책 방향이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향후의 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구체적인 정책이라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과는 다른 목적을 지닌 그런 정책들을 끌고 나갈 여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지금 효율성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더 문제가 지금 저희한테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 상황에 대해서 그냥 아주 짧게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외형적으로는 발전 부분은 적어도 경쟁 구조를 갖췄다라고 생각됩니다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규제가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사실 도매와 소매 각각의 가격 규제가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발전 자회사들, 그 다음에 한전에 대해서도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 때문에 이제 외형적으로는 경쟁 구조이지만 실질적으로 경쟁의 효율성이 발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슈가 있다고 보이고, 앞에서 이제 현재의 상태가 많이 기형적이다라는 말씀을 대부분 동의하신다고 느꼈는데, 이 부분을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좀 이슈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쟁의 효과성이 잘 발현되고 있느냐의 문제와 더불어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 상호 간의 시너지 확보가 어려운 구조 아닌가. 적어도 외형적으로 경쟁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력은 제한되어 있고, 반면에 경쟁의 효과성은 상당히 제약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게 세 가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인데, 이 산업의 특성상 경쟁 추구가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많은 토론이 필요하고,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전력산업의 목적이 이 경제적 효율성과는 다른 이슈들이 더 많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상황이 적절한 이상적인 상황이 아님에 동의된다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 간에 시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지금 기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석탄이 줄어들고 가스가 확대되고 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분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향후 이 정책이 주도하고 지금 현재 당면한 다양한 정책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바람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우려의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봤습니다. 예,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의 정혁입니다. 일단 제 토론문은 먼저 앞서 발표하신 안효영 교수님 자료 위주로 좀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정리했고요. 일단은 그 발전 분할로 인해서 야기됐던 비효율성 관련해서 이제 큰 두 가지의 정황적인 어떤 증거가 제시가 됐었습니다. 이거는 널리 얘기됐던 것입니다만, 가령 석탄 도입의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거 하나. 그 다음에 발전사들 전반적으로 관리력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은 정황적으로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뭔가 효율적인 기업 구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정황적인 어떤 증거들이긴 합니다. 다만 저도 이제 연구에 참여를 하면서 봤던 거는 이 석탄 도입 관련해서는 좀 엇갈린 연구 결과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라서 이게 이제 과연 중심적인 비효율적 논의로 대표 주자로 과연 앞으로 유효한가에 대한 조금 염려도 됐었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 관리 인력 비중 증가하는 것들이 뭐 경영 비효율성 증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러한 증거는 현재 있는 발전 자회사들이 제대로 된 경쟁, 그다음에 퇴출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 인력 비중이 높아짐에 따른 그 비중, 그다음 비용 증가라고 한다는 거는 한편으로는 현재 그 분할된 조직이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인력이 중첩돼 쓰이고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도리어 거꾸로 더 경쟁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근거로도 쓰일 수 있는 양날의 칼 같은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데 이렇게 장기간 이렇게 뭐 비효율성이 늘어난 정황에 대해서 발전사 경영진 측에서 할 말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비효율적인 거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효율성이라면 과연 공기업을 평가하는 그동안의 평가들을 왜 그냥 지나쳐왔을까라는 의심도 사실 드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그러한 표면적인 비효율성뿐만이 아니라 무형적인 뭐 조직 운영의 비효율성, 연구 개발 인력의 중복 등등 뒤에서 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무형적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구조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감대는 분명히 현재 구조는 비효율적이다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지속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물론 그냥 구조 자체는 점점 뭐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변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구조로 앞으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겠는가, 이대로 힘들다라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경쟁을 강화하자는 쪽의 주장도 있을 거고, 다른 한편으로 오히려 공기업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느 방향으로 가든 분명히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사업 한전 플러스 이 주변 산업에서 비용은 발생하지만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에 발생하는 비용도 중장기를 발생을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는 중장기적으로 현 상태 유지하는 것보다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여야 되는 거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수직 분할을 더 강화해서 뭐 판매를 더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령 표면적으로 뭐 한전 플러스 발전 자회사 뭐 전체적으로 비용 효율성 더 높아진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것이 야기할 사회적인 비용들, 뭐 공급 안정성이 저하된다든지, 뭐 발전 설비가 유인이 줄어서 오히려 뭐 하락한다든지, 경쟁 비용 절감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를 안 하려고 한다든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그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을 우리가 오롯이 또 감당해야 된다, 우리 사회가. 그런 식의 어떤 대응의 어떤 프레임을 생각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기경적인 상태로 이렇게 운영되어 왔던 한전 발전자회사, 그다음에 플러스 전력거래소가 있는데, 이런 주체들이 과연 앞으로 경쟁을 강화한다 해서 과연 경쟁력이 있는 어떤 주체들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가령 제가 와서 그 해외에서 봤던 노르풀과 비교해서 전력거래소는 굉장히 비대한 조직입니다. 훨씬 작은 시장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구조를 유지함에 따라 발생한 비효율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과연 어느 쪽의 방향이 국내 에너지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논의 관점이 좀 정립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구조 개편이 요구되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발제자분들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시장에서 특히 자원민족주의, 그다음에 정세적인 어떤 불안정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기후 변화와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쟁적인 전력 시장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이런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는가, 안정적인 어떤 국민의 삶을 담보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아마 형성이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한국이 한반도, 특히 남한 한국이 있는 전력망 고립되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고 경쟁, 미국이나 뭐 북유럽에 있는 어떤 전력 거래 같은 걸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광범위한 기억을 끼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하더라도 뭐 태양의 동쪽 서쪽으로 떠가고, 어디는 바람 흐리더라도 어디서 해가 떠 있고, 계절적으로 어디는 눈 오고 어디는 따뜻하고, 이런 식에 따라 이 기후적인 큰 지리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은 그런 식 모델을 따라가기에 너무나 지리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강한 근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의 과제와 도전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이제 존재하는 구조에 대한 여러 평가 연구들을 참고를 해보면, 전략적으로 봤을 때, 즉 국가와 국민 경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단순히 경쟁을 위한 경쟁 도입은 최선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지금의 구조가 워낙 좀 기형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투입 재통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 즉 이제 연구진이 생각하는 기대 효과는 연료 구매라든지 인력 운용, 즉 연구개발 포함한 인력 운용,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 효과, 또 범위의 경제 효과, 전력공 안정성 등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러한 기대 효과를 온전히 극대화하려면 앞서 말씀한 시너지 효과랑 비슷한 얘기가 될 텐데, 해당 공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플러스 그런 운영의 방식을 결정할 정치 사회적인 역할이 굉장히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역할도 굉장히 커질 거고요. 특히나 사회적으로 어떤 공공부문이나 정치 영역에 대한 불신이나 냉소가 굉장히 팽배한 시대에 과연 이러한 주체들이 지금 에너지 변화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체들인가에 대한 의심을 분명히 어느 정도의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상당수의 사람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해소하고 그다음에 일관성 있게 그리고 책임성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의 과정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어떤 정치 사회적인 뒷받침이 되야 된다는 얘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통합된 전력 공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경영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될 거고 그에 합당한 책임성이 경영진 플러스 어떤 종사자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영체계가 돼야 될 겁니다. 사실 그러려면 이제 공기업 평가 방식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고 기왕이면은 만약 수직 재통합되는 형태로 만약 실현된다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라고 국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 개편의 사례가 되었으면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복 인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상당 기간 분할된 체제를 애썼던 이 종사자들 사이의 어떤 이질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존재를 하는데 그 해결 방식에 따라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통합의 사례라고 해야겠죠. 통합의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이론적인 논의로는 한계가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경쟁이 이런 조건이 좋다. 하지만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경쟁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이런 정책 수준의 담론이 됐을 때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떤 인식, 그다음에 어떤 시장과 정치 대응의 과정에 따라서 실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습은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로드맵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날짜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종의 어떤 동력 비슷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저희 토론 발언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재국 입법조사관입니다. 오늘 주제가 에너지 전환과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내용이고요. 좀 말은 좀 이렇게 좀 쉽고 간단한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내용일까 좀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이런 것들은 에너지 믹스하고 관련된다고 봤을 때 내용물이라고 보여지고요. 전력산업 구조 개편은 그 내용물을 담을 어떤 그 시장 제도 이런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주최자이신 그 김주영 의원님께서 저한테 여기 모든 계신 분들한테 다 말씀하셨지만 많은 여러 활동을 하면서 좀 공허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은 그 내용물의 구체성 혹은 어떤 시장제도의 어떤 실제로 시장제도의 그릇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항상 이런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S&P가 무엇입니다라고 굳이 설명 안 하셔도 대부분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들 앞에서는 소위 말해서 S&P, LNG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사실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모든 걸 출발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그냥 담론 수준에서만
그냥 여러 차례 토론이 좀 끝났던 건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좀 소외가 좀 저도 국회에 몸담고 있는 일원으로서 좀 느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든가 에너지 전환 이런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숙고, 토론 뭐 이런 등등의 좀 용어를 빌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시작도 전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 중단도 전격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 이 문제는 장고해야 된다. 전격적인 내용, 전격적으로 하자는 내용은 그 누구도 꺼내진 않습니다. 왜 그 문제는 결국은 그런 어떤 담론 수준의 논의만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그 어떤 하나의 결과, 현상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좀 저의 좀 의견이었고요. 주제를 발표하셨던 그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기형적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그 전력산업이 기형적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기형적 구조가 도대체 뭐냐 하면 아마 뭐가 잘못됐긴 했는데 뭐가 정확하게 잘못됐는지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던 그 전력산업의 기형적 구조라는 것은 실제로는 전력 요금과 전력 구입 비용이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완전 분리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따로 논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발전 사업자들은 발전 사업자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하시지만 그런 게 어떤 수익 보장으로 또 이루어지지 않고 한전의 입장에서는 열심히 또 일은 하지만 그게 어떤 정해진 규제 가격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경영 예측이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에 그 발전회사들 간에는 그 실제로 그 발전 분할 당시에는 전원 믹스를 고려해서 5개의 화력발전회사, 그 다음에 1개의 그 원자력 회사로 이렇게 나눠졌지만 실제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떤 발전원을 갖느냐에 따라 수익 구조가 다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문제되니까 정부에서는 소위 보정계수라고 하는 뭐 보정계수를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대부분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보정계수라는 것을 씌워서 수익을 또 조정하는 그런 규제까지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입찰 뭐 등등의 어떤 경쟁적 시장 모형에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아무런 경쟁도 없고 실제로는 그 어떤 한전에서 다 단일 구매로 하는 어떤 독점적 체제를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언어적인 표현과 실제적인 현상이 전혀 다른 지금 모순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이게 가장 정확한 어떻게 생각하면은 기형적 구조의 형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법적인 문제에서도 지금 우리 그 전기사업법 제33조에 보면은 가격 결정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뭐 이미 지난 뭐 전력거래소에서 다 용역보고서에 나온 얘기인데 발전회사의 입장에서는 건설비를 회수할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그 CP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 CP에 대한 문제는 지금 현재 발전 자회사뿐만 아니라 민간 회사에서도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기서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 뭐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실제로 봤을 땐 전기사업법 33조에는 그런 어떤 그 발전회사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 구조에 대한 문제를 법으로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어떤 이 좀 한계, 그 어떤 수익 발생의 한계, 그 다음에 효율 요인이 좀 대신 또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정확하게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제 발표 자료는 사실 이렇게 좀 따로 뒤에 포함되지 않은데 좀 늦게 제출된 문제도 있지만 뒤에 보시면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1페이지 맨 오른쪽에 보면 참고할 사항에서 나와 있는데 지금 발표자께서는 어떤 이런 것에 대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대안들이 뭐 동부가 슈퍼그리드, 민자발전사의 어떤 상생, 탈원전, 탈석탄, 에너지 전환,
분산 전원의 확대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정확하게 뭐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물과 그릇,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종이컵에 커피를 넣는 상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저 어떤 잔에 커피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게 정상적인 모형인데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다시 또 어떤 그릇과 내용물이 매치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자꾸 주고받으면서 뭔가가 이렇게 좀 얘기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CBP 체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현재 파악하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은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은 없다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이제 통합 문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2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게 2000 몇 년도 에너지 팔러시에 나와 있는, 2003년도 글인데요. 그 당시에도 이제 구조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많이 있었던 때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성공으로 갈 수 있는 경로는 딱 한 경로고요. 실패로 갈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전력산업 구조 개편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성공하기가 참 어려웠던 어떤 그 경로가 있다. 그 하나의 경로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가다가 어려우면은 중단하고 그걸 멈춰 있는 지금 상태가 지금 또 이런 현재의 지금 상태였던 것 같고 거기에서의 지금 그 어떤 갈 길을 찾지 못하니까 그냥 숙고합시다 이런 식의 지금 현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합시다 뭐 아마 이런 정도의 그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사실은 좀 이해관계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해관계자 뭐 많긴 많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통합 문제로 얘기하셨을 때는 여기 발전회사에 다 모두가 아마 이해관계자일 겁니다. 왜냐하면은 출발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출발을 하셨던 분들이겠지만 지금 회사가 나눠지면서 직급체제라든가 급여체제, 성과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달라졌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재통합했을 때 어떤 합의점에 이를 것인가 그것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일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시장 통합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아주 조금 추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아마 지금 노조 이쪽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관심사이고 그것에 대한 합의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은 그 특별하게 이렇게 언급되지 않는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겉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문제도 좀 우리가 제가 종사자는 아니지만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봤을 때 감히 드리는 그런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였던 주제였던 그 뉴 원캡코 사실 그 원캡코에 대한 문제는 2010년경에 맥킨지 보고서를 통해서 아마 그 당시에 이제 좀 그 전력산업계를 흔들었던 그런 문제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사실 이 문제를 거꾸로 짚어보면은요, 전력산업 구조 개편 이전의 법과 이후의 법의 그 차이를 가만히 비교해보면은 앞으로 진전할 것이냐,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다시 예전에 2000년대 이전 상태로 갈 것이냐, 이 문제를 지금 다시 법적인 문제를 회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법은 앞으로 진행될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디를 고쳐야 된다 이런 문제는 지금 사실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등에서 재판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지만 구조 개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법 전후에 대한 문제 어디를 왜 고쳤을까 하는 문제를 맥락을 좀 이해한다면은 사실은 정확하게 통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한 법적인 이슈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당시의 상황을 한번 이렇게 좀 다시 재구성해 본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들을 좀 보면은 일단 뭐 목적이죠. 목적 자체의 경쟁 이런 문제를 다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직 분할을 법으로 강제하기 위해서 사업자 부분을 여러 가지로 지금 만들어놨고, 당시에는 지금 없었던 그 전력 시장과 관련된 그 지금 전력 거래소죠. 전력 거래소의 설치와 전력 시장 운영 규칙, 그 다음에 실제로 시장 감시를 위해서 필요했던 전기위원회 등등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놨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뭐 이것조차도 뭐 정상적으로 작동된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사실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제 두 발표자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내용은 아니지만 다 공히 아시는 문제입니다. 기술 문제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문제는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시장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기술적 문제의 더 제한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엔지니어 분들이라든가 발전회사에 계신 분들이 좀 어떤 그 한계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제안을 해주셔야지,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산정이 되어야지만 이걸 누가 어떻게 어느 시점에 부담할 것인가가 이렇게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도 또 본격적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렇게 좀 됐을 거라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냥 단순히 의지만 가지고 이게 에너지 전환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송배전 문제의 그 한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지금 사실 뭐 백업 그 정전 대정전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백업 설비의 설치 비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LNG 문제인데, 지금 뭐 사실 여긴 전력산업계 분들만 계시지만 또 직도입 그 개별 요금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장기 계약을 해야 되면은 그 계약이 풀릴 때까지 에너지 전환을 또 이뤄낼 수 없는 또 그런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실제로 LNG 산업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뭐 제가 쓴 글은 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발표다 보니까 이미 발제를 해주신 정세은 교수님과 또 안현호 교수님께서 이미 뭐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발전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체질적으로 경쟁이 되는 체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 동일한 설비를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경쟁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건 경영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받습니다. 그런데 경영평가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발전사의 그 이익만 가지고 차라리 체크를 해주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는 뭐 얼만큼 이익을 냈냐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의 지침을 얼마나 잘 따랐냐,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안현호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회사 내부적으로 경영평가팀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경영평가를 잘 쓰는 기획처에 있는 분들이 그쪽 픽업돼서 1년 내내 경영평가 쓰고 있고, 또 팀도 만들어주고, 당연히 그 내부적으로는 아주 많은 인원들이 경평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 치더라도 발전 노동조합 쪽에서 또 대놓고 그걸 거부할 수도 없는 게, 경평을 D를 맞으면 0%가 되고 성과급이, 만약에 B만 맞아도 180%가 되는데 그 차이만 갖고 계산해봐도 1년에 갑자기 5%부터 8%, 10%까지도 임금이 왔다 갔다 해버립니다. 그러니 그걸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비효율에 해당되는 것들로 지금 연료 분야나 그 다음에 신재생 분야, 해양 사업 분야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발전사에 발생되고 있는 비효율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트 사랑해 이거 한번 하겠습니다. 예. 쑥스럽지만 사랑해. 하나 둘 셋.